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텍스트 컴프레션 전략 완벽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장기 세션에서 컨텍스트 윈도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압축 전략들을 배워볼 텐데요. 앵커드 서머러제이션, 오페익 컴프레션, 리제너레이티브 서머리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다룹니다. 이 내용을 익히면 24시간 운영되는 안정적인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목차입니다. 먼저 장기 세션의 도전과 컨텍스트 윈도우 개념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핵심적인 세 가지 압축 전략인 앵커드 이터레이티브 서머러제이션, 오페익 컴프레션, 리제너레이티브 풀 서머리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토컨즈 PER 태스크 지표와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방법도 다룹니다. 각 전략마다 실제 구현 코드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장기 세션의 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장시간 운영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컨텍스트 윈도우 한계입니다. GPT-4의 128K 토큰이라는 큰 공간도 실제 대화에서는 생각보다 금방 소진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는 마치 책상 위의 공간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책상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서류의 양에는 한계가 있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오래된 정보는 밀려나게 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와 도구 정의도 이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의 실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8K 토큰이 많아 보이지만 시스템 프롬프트, 도구 정의, 응답을 위한 공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GPT-4 기준으로 128K 토큰을 매번 처리하면 한 번의 API 호출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서비스라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됩니다. 이제 컨텍스트 모니터 클래스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컨텍스트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생성자에서 최대 토큰 수를 128,000으로 설정하고 현재 사용 토큰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경고 임계값은 0.8, 즉 80%로 설정했습니다. 애드 메시지 메서드는 메시지가 추가될 때마다 토큰 카운트를 누적합니다. 사용 비율을 계산해서 임계값을 초과하면 컴프레스 니디드 상태를 반환합니다. 이 신호를 받으면 즉시 압축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이 임계값을 70에서 80%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인 앵커드 이터레이티브 서머러제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꺼운 책을 읽고 핵심 내용만 노트에 정리하는 것처럼요. 이 전략의 핵심은 모든 것을 압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 내용을 주기적으로 요약하되 중요한 앵커 포인트는 원본 그대로 유지합니다. 핵심 정보는 절대 손실 없이 보존하면서 나머지만 요약 처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중요한 맥락은 유지하면서도 전체 토큰 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앵커 포인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앵커 포인트는 절대 요약하면 안 되는 핵심 정보를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명시적 요청입니다. 이것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한 내용이나 반드시 해달라고 지시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대화 중에 합의된 방향이나 확정된 계획 같은 것들이죠. 셋째, 특정 데이터 값입니다. 주문번호, 계좌번호, 날짜, 금액 등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앵커들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에이전트가 나중에도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기반 요약 코드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드 서머라이저 클래스는 LLM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초기화합니다. 앵커즈 리스트에 보존할 핵심 정보를 저장합니다. 애드 앵커 메서드는 앵커 콘텐츠와 보존 이유,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함께 저장합니다. 이유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이 정보를 보존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서머라이즈 메서드가 핵심인데요. 먼저 앵커들의 콘텐츠를 추출해서 보존 목록을 만듭니다. 그 다음 앵커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만 추출해서 요약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존된 앵커와 요약된 내용을 병합해서 최종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체 길이는 줄어듭니다. 두 번째 전략인 오페익 컴프레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불투명 압축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법은 최대 99%까지 압축이 가능한 강력한 방식입니다. AI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읽기 어려운 형태로 정보를 압축합니다. 마치 파일 압축처럼 내용을 추상화된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긴 문장을 약어, 기호, 코드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AI 모델은 이렇게 압축된 형태도 이해하고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법입니다. 오페이크 컴프레션의 특징과 주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아직 실험적인 단계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만 손실이 있는 압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원할 때 일부 뉘앙스나 세부 사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보에는 반드시 앵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페이크 컴프레션은 배경 정보나 맥락 설명처럼 대략적인 의미만 유지되면 되는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로 핵심을 보호하고 나머지에 불투명 압축을 적용하는 조합이 효과적입니다. 불투명 압축 코드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페이크 컴프레서 클래스는 LLM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초기화합니다. 컴프레스 메서드에서 프롬프트를 통해 텍스트 압축을 지시합니다. 의미는 보존하되 길이를 최소화하고 약어나 기호, 코드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프롬프트와 원본 텍스트를 함께 전달하면 LLM이 압축된 형태를 생성합니다. 디컴프레스 메서드는 반대로 압축된 내용을 원래 의미로 복원합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압축률과 복원 정확도를 테스트해서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인 리제너레이티브 풀 서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전체 대화를 처음부터 새로 요약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요약을 반복하다 보면 누적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에 요약을 거듭하면 원래 의미가 조금씩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전화기 게임처럼요. 리제너레이티브 서머리는 이런 누적 왜곡을 방지합니다. 주기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서 신선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죠. 원본 히스토리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전체를 한 번에 새로 요약합니다. 리제너레이티브 서머리를 언제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서 전체 재생성을 고려합니다. 첫째,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요약되었을 때입니다. 보통 5회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둘째, 요약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에이전트의 답변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대화 주제가 크게 전환되었을 때입니다. 이전 맥락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전체 재생성을 수행하면 장기 세션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생성 요약 코드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제너레이티브 서머라이저 클래스는 재생성 임계값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기본값은 5회입니다. 서머리 카운트로 요약 횟수를 추적하고 오리지널히스토리의 원본 대화 전체를 보관합니다. 슈드리제너레이트 메서드는 요약 횟수가 임계값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머라이즈 메서드가 핵심 로직인데요. 새로운 대화를 원본 히스토리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재생성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임계값에 도달했다면 카운터를 리셋하고 프리제너레이트를 호출해서 처음부터 새로 요약합니다. 아직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기존 방식대로 점진적 요약을 수행합니다. 이제 토컨즈 PR 태스크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PT라고 부르는 이 지표는 작업 하나를 완료하는 데 소비된 평균 토큰 수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 하나를 처리하는데 평균 몇 토큰이 사용되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지표가 낮을수록 더 효율적인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축 전략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압축 전략 적용 전후의 TPT를 비교하면 얼마나 효율이 개선되었는지 정량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효율성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컨즈 PER 태스크는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동일한 작업을 더 적은 토큰으로 수행하면 API 비용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서비스라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누적됩니다. 또한 토큰 사용량이 줄면 컨텍스트 윈도우에 여류가 생깁니다. 이는 곧 더 긴 세션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TPT를 모니터링하고 압축 전략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성 측정 코드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피션시 네커 클래스는 작업별 토큰 사용량을 추적합니다. 태스크 리스트에 완료된 작업들을 저장하고
커런트 태스크에 현재 진행 중인 작업 정보를 담습니다. 스타트 태스크 메서드로 작업을 시작하면 작업명, 사용 토큰명, 시작 시간을 기록합니다. 애드 토컨즈 메서드는 작업 중 토큰이 사용될 때마다 누적합니다. 엔드 태스크로 작업을 종료하면 완료된 작업 목록에 추가합니다. getAverageTPT 메서드가 핵심인데요. 모든 작업의 토큰 사용량 합계를 작업 수로 나눠서 평균 TPT를 계산합니다. 이 값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에이전트 효율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축 전략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면 체계적인 평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감으로 좋아진 것 같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 압축률입니다. 원본 대비 얼마나 크기가 줄었는지 측정합니다. 둘째, 정보 보존율입니다. 핵심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유지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셋째, 응답 품질입니다. 압축 후에도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최적의 압축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압축률은 압축 후 크기를 원본 크기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00 토큰을 3,000 토큰으로 줄였다면 70% 압축률입니다. 정보 보존율은 핵심 정보가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측정합니다. 특히 앵커로 지정한 정보는 100% 보존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응답 품질은 A/B 테스트로 검증합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압축 전후의 답변을 비교해서 정확도와 유용성을 평가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각 전략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전 적용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압축 전략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앵커드 이터레이티브 서머러제이션을 기본 전략으로 설정합니다. 핵심 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페익 컴프레션은 보조적으로 활용합니다. 컨텍스트가 많이 부족할 때 추가로 적용하되 중요한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제너레이티브 풀 서머리는 품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행합니다. 요약이 반복되어 품질이 저하될 때 리셋 버튼처럼 사용합니다. 압축 전략 조합의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컨텍스트 사용량이 80%에 도달하면 앵커드 서머러제이션을 시작합니다. 핵심 앵커를 보존하면서 나머지를 요약하는 것이죠. 사용량이 90%까지 올라가면 오페익 컴프레션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더 공격적인 압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약이 5회 반복되면 리제너레이티브 서머리를 실행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요약해서 누적 왜곡을 방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전략을 적용하면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컨텍스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컴프레션은 AI 에이전트의 장기 세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세 가지 전략을 기억하세요. 앵커드 이터레이티브 서머러제이션은 핵심 정보를 보존하면서 나머지만 요약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기본 전략입니다. 오페익 컴프레션은 최대 99%까지 극한의 압축이 가능하지만 손실이 있을 수 있어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리제너레이티브 풀 서머리는 누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체를 새로 요약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적절히 조합하면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컨텍스트 컴프레션 전략 완벽 가이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는 AI 에이전트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배운 전략들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덱에서는 더 많은 AI 개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